저희 그 민생경제연구소가 이 양평고속도로를 사실상 최초로 거의 그 공개 폭로를 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23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2년 전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 관련한 제보를 입수하고 되게 또 연관되신 의원님들이랑 함께 이 부분을 좀 알게 돼서 양평군 의원님들이랑 해서 이걸 알게 돼서 파헤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계속 주장한 게 원희룡 빨리 조사해라. 그리고 국토부 빨리 가서 조사해라. 이거 증거인멸 우려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실제로 고발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벌써 2년 됐어요. 2년. 그 2년 동안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심지어 더 이상한 자료를 삭제했던 정황이라던가 그리고 국토부의 용역조사 비용을 불법적으로 막 미리 냈다던가 등의 일들이 있었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꿈쩍도.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양평 조사한다라고 하니까 좀 저는 좀 허탈한 마음이 약간 드네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공개를 했지만 그 양평 거를 진즉부터 준비를 했다. 대선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뻥을 치다 이제 딱 걸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선까지 단 한 건도 양평, 그러니까 원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안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대안이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죠. 변경안 대안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딱 인수위 시작하자마자 준비 땅 해서 이들이 아주 빛의 속도로 디미른 거죠. 맞습니다. 그 인수위 때 실권을 갖고 딱 할 때 싹 디밀다 보니까 위로 가는 게 이제 원안인 거고 밑으로 가는 게 이제 변경안 대안 뭐 여러 말로 굴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 쐐기를 박았잖아요. 아예 그 원안대로 그냥 확정해서 춘천까지 연결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 안이 사실 갑자기 나온 안이 아니라 KDI에서 2년 가까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조사한 안이에요. 그래서 예타가 나온 것인데 그 예타는 받기도 힘들지만 통과하기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양평 주민들의 수건과 뭐 여러 가지 기타 통행량을 다 고려해서 안 될 걸 되게 겨우 만들어서 예타안이 통과돼서 KDI에서 그 안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변경안이라고 하는 이른바 김건희 로로 꺾이기 위해서는 이 KDI안의 예타안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비용적이든 뭐 어떤 합리적이든 어떤 효용 가치든 단 하나도 이길 수 없게 무슨 외부에 있는 용역기관이 한 2달 만에 갑자기 뚝딱 내더니 그 바뀌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조사하는 건데 저는 분명히 이 과정에 당연하죠. 김건희 씨 땅으로 휘었으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 펄펄 뛰었습니다. 그때. 급발진을 했죠. 갑자기 뭐 이걸 뭐 백지화 한다 이러면서 내가 알면 정치생명 걸겠다 막 이랬더니 실제로 미리 알았으면 정치생명 걸겠다. 이미 알았던 거 정황들이 인수위 때 아마 알았을 나왔죠. 가능성이 꽤 있죠. 근데 원희룡 장관 아직까지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여러 개인가 봐요. 뭐 손가락 자른다는 분도 그대로 손가락 볼 때마다 손을 보게 돼. 그분을 볼 때마다 손가락 10개인가 9개인가 보게 되죠. 심우정 지금 딸 그 특혜 채용으로 조사받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란의 밤 지금 막 통화한 사람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심우정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화폰과 일반폰은 나오지만 비화폰과 비화폰이 해야지만 그것이 보완이 되는 상황이.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드린 게 어제 JTBC, MBC 지금 공개된 통화 내용이 이게 경호처에서 제공을 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비화폰 대 비화폰은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비화폰 대 일반폰. 윤이 막 급하니까 여기저기 막 걸었을 거 아니에요. 막 걸다가 일반 폰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폰 쪽에서 이게 기록이 나온 것 뿐이에요. 일부가 나온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그 사이 것만 일부만 나온 거죠. 이게 툭 튀어나오는데 핵심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이 소위 이 계엄군들한테 직접 통화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제 그거는 비화폰과 비화폰끼리 했기 때문에 옆에서 부관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진술한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안 나왔다라는 거 하나하고 지금 쟁점은 한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계엄을 한 자가 전화를 해서 추경호에게 계엄을 하지 못하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산, 그러니까 윤건희와 용산과 국민의힘은 내란을 갖다가 공동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대안이 거기서 하나 나오는 거고 그걸 실패해서 4시에 본인이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4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제처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4명이 모이는데 민정실장, 민정수석이 4명이 모이는데 문제는 행안부 장관한테 윤석열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번 그래서 만나- 5분짜리도 있고 7분짜리도 그래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김주현 민정수석이 저녁 11시 23분인가 전화해서 또 무슨 내용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작전이 막 시작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탄핵과 파면 국면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작전이 네, 벌어지기 네. 때문에 앞에 부분은 내란을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일단의 아주 작은 내용이 밖으로 나온 거고 네. 두 번째는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이 내란과 파면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일단이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고성까지 나오는 거니까 네, 네. 12월 4일 다 협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과 윤건희가 고성국과 같이 얘기를 해서 고성국이 계속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제기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또 국민의힘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니까라고 네. 얘기하면서 윤석열의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일단은 아주 작은 내용만 나왔을 뿐이다. 이제 네. 실제적인 내용들은 비화폰과 비화폰 엄청나게 비화폰을 뿌려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아폰을 검찰총장도 가졌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윤석열 통화한 내용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가 몇 사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한덕수 내란대행 지금 이제 탈락해서 네, 또 네. 급 사라졌죠. 그 선대위에 참여도 안 하고 이 내란대행이 사라진 1시간이라고 이제 뉴스타파에 나와 있죠, 실제. 네. 그러면 그때 과연 뭐 비아폰끼리 한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통화와 누구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1시간을 소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지금 어쨌든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빨리 해제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지금 계속 윤희 통화 막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그거예요. 2차 계엄을 또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포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지금 다 최소한 이 통화의 상대방들은 대다수가 공직자들은 이 내란의 가담, 동조 또는 뭐 묵인 등등의 대상자들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추경호는 전 적극적 가담자라고 의심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추경호, 나경원. 네, 추경호는 그 당시 원내대표였고요. 일단 뭐 제가 고발은 해놨습니다. 네. 그 내란 수계 동조자로요. 근데 이 추경호는 당시에 그 국회의장께서 지금 150명 될 때 되니까 빨리 모시고 와라 의원들 와라 네. 이제 몇 번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1시 반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통화의 그 간격 사이에 추경호가 그 의장과 통화를 받고 그렇게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상 보면은 윤석열이 추경호에 전화한 시간이 의장이랑 통화한 시간 전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지시를 받고 그렇죠. 150명 전에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려는 뭔가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강한 의심이 들고요. 특히 나경원도요. 저는 이때 봤습니다. 그 국회 현장에서. 갑자기 요 시간대로 저는 기억나요. 11시 반 막 요때였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왜 나가냐고 빨리 들어가서 표결하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때 나경원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럼 나경원도 뭔가 지시를 받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간 거 아닌가? 라는 또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통화했던 또 고성구 이분 뭐지 유튜브니까 예, 유튜버니까 그건 그 뒤에 이제 뒤에. 그 어떤 변명을 위한 네. 그걸 이제 조언을 구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전 적어도 지금 그때 통화했던 뭐 1분이든 40초든 통화했던 추경호와 나경원은 적극적 가담자일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는 뭐 그 통화하고 나서 우르르 당사로 했다가 네. 또 뭐 국회 뭐 운영위원장실인가 뭐 어디 뭐 왔다 갔다 막 그 일부러 의원들 그 집합하는 장소를 바꾼 것도 다분히 저는 그렇죠. 고의적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시간 끄는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네. 어느 한쪽에 다 모이는 것보다 왔다 갔다 막 바꿈으로 인해서 충분히 핑계도 될 수 있고 실제 의원들이 못 모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동훈 대표는 빨리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는데 이 추경호는 또 다른 정보를 주니까 의원들이 약간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자기는 뭐 용감하게 뭐 했고 뭐 누구는 풀숲에 숨어 있었다는 등 헛소리 하는데 그 용감하게 한 사람이 그 108명 중에 18명밖에 못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의 구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이 핵심인 거잖아요. 윤석열이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추경호한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지금 비화폰 얘기 나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자, 총을 쏴서 문을 부셔라도 내면씩 가서 의원 하나씩 드러내.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모든 생각은 뭐냐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추경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추경호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전화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 정신에 저는 제가 턱 밑에서 윤석열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추경호 의원 말이나 나경원 의원 말 1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이 사람이 이렇게 업셋이 되면요, 네. 확 업이 되면 거기서 막 자기 생각나는 거 승질나는 걸 빠바바박이지. 네. 거기서 아유 내가 이거 너무 바빠서 내가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 아이고. 정말 도저히 상상이 아니, 되질 않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